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해 가계소득은 줄어든 반면 법인순이익은 116조 원을 넘겨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일반법인 당기순이익은 1년 전보다 20% 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최대 기록을 경신하며 지난해 일반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비용도 1년 전보다 24%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첫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 통과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내년 예산은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으로 국가와 사회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올해 3분기 1.4% 성장한 건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제때 집행해줬기 때문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롯데면세점이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서 면세점 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하고 또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무역이 공정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주일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미일 기업경영자 간담회에서 미국인 오랜 기간에 걸쳐 일본에 의한 무역 적자로 고생해왔다며 미일 무역은 공정하지도 개방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교섭을 진행할 뜻을 밝히며 관련 절차가 이미 시작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장입니다. 월요일장에서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전망 심리가 굉장히 짙은 모습인데요. 일단은 지금 일본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방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방한이 시작이 되면 그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도 열린다고 합니다. 결국은 한미 FTA, 사드 문제 등이 거론될 것이 거의 분명시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돌발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은 좀 숨죽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금 상승 랠리의 1등 공신이었던 전기전자 업종이나 금융업종 등이 오늘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장시장은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인데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 당장 있을 빅 이벤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그리고 이후의 장에 대한 상황들까지 면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541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2540포인트는 현재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 0.6% 정도 하락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는 2557포인트, 2560선 부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흘러내렸고요. 장중에는 2530포인트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2540포인트 회복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보도록 하죠.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팝니다. 기관 오늘 매도한다고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매도 물량이 좀 더 늘었습니다. 3,323억 원 금융투자 투신연기금 모두 팝니다. 개인 외국인은 각각 2,093억, 외국인은 775억 원 정도 삽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모두 빠집니다. 낙폭이 크진 않은데요. LG화학이 1.4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포스코, 삼성물산, 삼성생명 빠지는 가운데 현대모비스도 1.11% 상승하면서 유일한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전력, KB금융, 신한지주, SK텔레콤 모두 빠지는 가운데 금융주의 낙폭이 좀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700포인트에서 지금 보합 수준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일주 흐름 보시면 장중에 703포인트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지금 사실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주치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2078억 원, 그리고 기관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부터 로엔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CJENM만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4.91%. CJENM만 상승 흐름이 커졌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소폭씩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올라가고요. 슈젤 올라갑니다. 하지만 신규 산정대 티슈진 20%까지 낙폭이 커지고 바이로메드도 빠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SK머티리얼즈, 펄어비스, 포스코캠텍 빠지는데 전기차 관련주들은 오늘 낙폭이 큽니다. 파라다이스, 컴투스는 올라가네요. 원달러 환율 살펴봅니다. 오늘은 2원 20전 정도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가 오랜만에 펼쳐집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영기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코스피가 조정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2540선 부근이고요. 코스닥도 700선에서 보합 수준인데 일단은 계속 시장은 어느 정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시장의 상승 동력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 증시가 최근에 고점을 계속적으로 경신하는 데 따른 부담감이라든가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됨에 따라서 물론 이제 지난 주말에는 2,557선까지 종가 기준으로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좀 조정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장의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좀 무상향 하는 쪽으로 점점 더 그 2,500선에서의 어떤 하단을 다지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진입한 이후에 국내 기업 실적들이 대부분 예상치에 부합되거나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외국인이 다시금 순매수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4조 원이 넘는 순매도를 기록을 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10월 연휴 이후에 현재까지 약 한 3조 원에 가까운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좀 재확인되고 있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증시의 상승 랠리가 어쨌든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이런 흐름에 좀 동조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단기간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고 또 짧은 순환매 과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접근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기가 확장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익 안정성이 좀 더 두드러지는 좀 대형 수출주 업종의 비중을 좀 높여나가는 좀 전략이 어쨌든 계속 유효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이제 700선을 이제 1년 한 3개월 만에 재탈환했는데 최근에 좀 개인 투자자들이 4거래일 연속, 오늘까지 하면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코스닥의 수익률이 코스피 수익률의 어떤 괴리를 좀 좁혀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정부가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이라는 벤처기업 육성책도 발표를 했고 결국에는 코스닥 성장주의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강화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과 같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익률의 어떤 괴리를 좁혀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은 좀 계속 확인되지 않을까. IT와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좀 견조하게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사드 관련된 어떤 갈등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 또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한중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들이 좀 순환매 관점으로 보면 화장품이나 레저 업종에는 조금 더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매력도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이벤트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도 있지만 금통위의 의사록 공개도 있습니다. 다음 달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가 좀 나올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11월 30일로 예정된 한은 금통위에서 좀 금리 인상이 단행되지 않을까, 단행될 것으로 좀 확률 자체는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10월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이 개진이 됐고 또 금통위가 지속적으로 좀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여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이주열 한은 총재도 현재의 금융 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좀 속속되어 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재차 언급을 했었고, 또 3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4% 성장을 했기 때문에 4분기의 성장이 더디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금 연간 3% 성장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명분으로는 충분히 좀 여건 자체는 무리고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일단 국내 경기의 어떤 이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저물가 기조가 완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근원 물가 상승률도 여전히 지금 1%대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또 수출 같은 경우도 뭐 10월까지는 어쨌든 계속 뭐 좋은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11월부터는 좀 기조효과가 다소 좀 불편해지고요. 또 미국의 통상 압박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내년도에 과연 올해와 같은 수출 경기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금리 인상을 성급하게 가져가는 거에도 분명히 한해는 좀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11월에 조금 더 강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주고 내년 1분기 때 오히려 좀 실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금리 변동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장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전략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가져갈까요? 지금 뭐 IT 업종이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좀 힘이 떨어질 것 같고요. 또 차익 실현 매물들이 계속 어쨌든 소화를 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수가 지난주처럼 고점을 높여나가기보다는 좀 하단을 다지는 그런 흐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이제 매크로 여건을 보면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유화학 업종, 그리고 IT 같은 경우도 어쨌든 내년까지 어쨌든 반도체를 비롯한 어떤 업황, 어떤 사이클 반등에 대한 어떤 수혜가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 좀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IT와 페어가 돼서 정유화학이라든가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업종, 그리고 최근 어떤 대외 이벤트를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중국 관련주에도 좀 관심을 가져가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영기 팀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 제가 여러 번 벌써 언급을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예정돼 있습니다. G2 국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본 방문 2일째인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본과의 한 700억 달러 무역 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자동차 부분에서 발생한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쪽의 이야기를 강조했고요. 또 일본이 주장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복귀에는 좀 부정적인 그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정상회담이 곧 시작이 되는데요. 북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통상 문제까지 다뤄질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나 핵 포기를 위한 압박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일 안전 보장 문제도 협력하는 쪽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한테 관심 있는 것은 납북된 일본 피해자 가족을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쪽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북아의 긴장이 좀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쌀과 같은 시장 개방을 미국이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일본이 요청한
인프라뿐만 아니라 에너지 쪽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 그리고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표현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공평하고 더 나은 무역 협정이 체결된다면 미국이 그 일본과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한미가 아니라 미일 FTA 관련된 얘기도 나왔는데 다시 재협상하겠다 이런 내용을 피력했다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대미 수출 중인 우리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이 일본과의 FTA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일본에 수출할 때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호주는 9% 관세만 내면 되는데 미국은 무려 38.5%의 관세를 내기 때문에 그런데요. 밀이라든지 돼지고기, 와인, 버터, 치즈 같은 농산물 수출이 크게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쪽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이유는 아무래도 트럼프 이후 그 그림까지 그리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퇴임된 뒤에 미일 FTA를 TPP로 흡수하려는 그런 의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FTA가 개정 협상 중인데요. 아무래도 자동차나 철강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의 관세 부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엔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일 FTA가 만약 발효가 된다면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이죠. 자동차나 철강을 비롯해서 전기, 전자, 석유화학 쪽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아무래도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인 것은 미국이 나프타 재협상 때문에 무역 대표부의 일손이 크게 부족한 상태고요. 또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쌀이나 쇠고기, 자동차 시장 개방에 아무래도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협상이 선언이 되더라도 최소 3, 4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는 좀 다행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일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모레는 미중 정상회담 열리는데 북핵 압박이 가장 큰 이슈긴 한데 경제와 관련된 것들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이 부분에서 나올까요? 네, 트럼프의 이번 아시아 순방에는 미국의 무역 대표부 라이트 하이저 대표도 같이 동행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무역 불균형 시정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3,470억 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개방 압력이 상당히 가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이 계속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늘렸을 경우에는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라든지 지적재산권 침해 같은 문제를 걸어서 통산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순방 외교 과정 속에서 자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통상 갈등이 고조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쪽 조금 더 얘기를 여쭤보면 당대회 이후에 긴축 시그널로 인해서 경기가 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경기 활황에 대한 신호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또 우리 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중국의 수출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광주에서 열렸던 캔터 페어 같은 경우에는 가을철 그 회의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2%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많은 숫자가 늘어났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세계 경기 화랑에 따라서 중국산 가전부품이나 의류, 식품 이런 쪽의 그 수요들이 세계가 상당히 많은가 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의 한 6개월 정도를 중국 쪽에서 먼저 선행한다는 측면에선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대중국 수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와서 세 번째 국가급 개발구인 그 슝안신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1대1로 사업뿐만 아니라 중국 제조 2025, 또 인터넷 플러스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기업 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대내 직접 투자가 9월 달만 무려 14%나 증가를 해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1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25조 원에서 한 30조 원 정도
그 독신자의 날 소매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대 이후에도 중국의 경기 확장세는 꺾이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점에서 중국물과 관련된 테마주들의 우리 증시에서도 좀 반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트럼프가 이제 아시아 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증시, 환율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아시아 순방 기간에 보호주의 무역 색채가 일본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무역 수지 개선을 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또한 그 달러는 또 너무 비싸다는 언급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그 아시아 무역 흑자국의 통화는 달러에 대해서 절상 압력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업 실적이 마무리돼 가고 있고요. 일본 증시에서도 첨단 기술 실적이 1달러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니케이 평균 주가 같은 경우에도 좀 불안한 급등락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심리적인 저항선 3,400포인트를 앞두고서 최근 들어와서 경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1,800억 유엔 정도의 그 양로 보험 기금이 주식 투자 운용을 시작한 만큼 중국 증시의 그 주가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많은 종목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준비가 되어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